그렇게 사람을 찾는 이유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의 본질적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애 상담사 지훈입니다. 오늘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는 진짜 방법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하는데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이래요. 요즘 유튜브가 뜨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만나도 되는 사람의 유형,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느낀 점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느꼈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좀 고차원적인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0대 초중후반으로 아마 되실 텐데, 경험을 나눠보면 지금 우리가 몇십 년, 한 20 몇 년 정도의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거를 작게 한번 나눠보세요. 뭐 연수로만 해도 몇십 개, 그리고 뭐 수상자의 개수로 한 몇백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경험의 방은 되게 많습니다. 우리한테 경험의 순간들도 많고, 나한테 충격을 줬던 기억,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로 봤을 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현재를 똑바로 못 봐요. 우리의 경험을 비춰서 현재를 볼 뿐이지 현재를 똑바로 직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본다고 내가 합리적이라고 객관적이라고 믿고 싶을 뿐이지, 실제로 내가 겪어온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비춰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몇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퍼즐에 끼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도피처만 제공해 줄 뿐이에요. 역시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 이렇기 때문에 그 새끼가 나쁜 새끼였어, 전현이 나쁜 새끼였어, 인연이 나쁜 년이었어 라고만 내 책임감을 오히려 상쇄시키는 작용만 해요. 물론 서로 쌍방이지. 근데 내가 다음에 반복 안 하려면은 이거에 대한 숲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영상들은 내가 밑에 댓글을 쫙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역시 이랬어, 역시 그래서 그놈은 안 됐어, 역시 저래서 전혀 나쁜 년이었어, 뭐 이런 식의 댓글만 있더라고. 전혀 이 다음 관계에서, 다음 연애, 다음 인간관계에서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마인드들만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진짜 다음 사람을 더 잘 만나려면은 저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데, 힘들겠지만 자기 성찰이나 자아 반성을 좀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보지 마세요. 그냥 오히려 내 혼란만 가중시킬 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자기 반성이나 자아 성찰을 하지 못하는 도피처를 만들 뿐입니다. 그 이유가 아마 이제 그때 그 몇 가지 유형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죠. 다 그 몇 가지 유형으로 역시 난 잘못이 없었어.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보거든.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애초에. 아시겠죠? 자, 그럼 내가 그 예시를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저는 남성성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 안에 여성적인 측면도 있어요. 나는 사회에서 남자로 활동해야 될 뿐이지, 내가 남자만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내가 양성애자란 뜻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남성성,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 안에도 겉으로는 내 성은 여자지만은 안에 남성적인 측면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사회 관계적 속에서 우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강요하는 남성의 틀, 여성의 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남자로서 군대를 갔다 와야 이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남자로 인정을 받아요. 이해 가시죠? 여자는 암묵적으로 요리를 잘하면 여자는 괜찮다라는 이런 암묵적인 사회적 약속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흔히들 보통 생각하는 그런 약속들, 암묵적 약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서
남성성, 여성성을 강요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반대의 성향은 안에 눌러놓기 마련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럼 그 다음 더 깊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있었는데 어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되게 여자면은 네 말을 좀 아끼고 공감과 수용, 여성성의 대표적인 게 뭐죠? 공감과 수용이죠. 네 말을 하는 그런 강한 주관보다는 공감과 수용을 해서 조금 좀 나서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요받아온 부모님에게 그런 여성분이 있었어요.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 여성분은 이상형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남성성이 강한 남자가 이상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 안에는 이 독립심과 자립심을 대표하는 남성성이 억압이 돼 있거든요. 강요를 받아서 이건 드러내면 안 되는 건갑다. 그래서 눌러놔요, 안에. 눌러놓으면은 자기한테는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계속 내 기억이, 내 경험들이 이걸 눌러놓잖아. 나오질 못해. 그럼 나는 어떻게 찾냐? 그 남성성을 연애를 하면 찾는 거예요. 이성을 만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사람의 이상형은 자연스럽게 남성성이 강한 남자, 남성적으로 생긴 남자, 리더십이 강한 남자,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말을 유창하게 하고 목소리가 남자답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단서가 또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때 그 상대방은 이제 그런 여자는 그런 상대방을 만나면 마음은 일시적으로 편안해져요. 자, 이렇게 잠시만 여기서 포인트. 이렇게 봤을 때 이상형이라는 거는 아니 몇 가지 좋은 남자 안 좋은 남자 유형이라는 건 그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겪어온 이런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쪼개면 쪼갤수록 너무 많은 방을 형성하고 있는데 몇 가지 퍼즐로 나눌 수가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남성을 아까 그런 여성성을 강요받아온 여성은 남성성이 강한 남자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고 저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게 돼요. 왜냐면 자신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 원하거든. 그 내면의 억압된 욕망은 나오려고 해요. 계속 채우려고 한다.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고. 나 안에서도. 예, 아시겠죠?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려고 하는데 내 강요받았던 기억 때문에 나오지 못하니까는 남성성이 강한 남성적인 남자를 만난다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지속되잖아요. 그럼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자, 그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겪기가 쉬운데 어떤 문제냐? 남성성이 강한 남자는 뭐죠? 남성을 대표하는 성향은, 기본적인 성향은, 대표적인 성향은 독립심과 자립심이에요. 독립심과 자립심이 강한 사람은 공감과 수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독립심을 가지려면은 어떠한 것도 나한테 들어오게 하면 안 되거든. 공감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공감과 수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여성이 독립심이 강한 사람, 남성성이 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또한 해당되는 얘기고 성별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그런 독립심이 강한 남성은 상대 여성을 공감해주고 수용하고 그 상대방을 인정해줄 수 있을까? 아니지. 바꾸려고 하겠지. 자신한테 맞게. 자신이 생각하는 독립적 사고, 자존적 사고, 자립적 사고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공감과 수용을 할 수 있는 여성적인 측면이 떨어진다고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연애를 하고 사람을 그토록 찾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괴롭고 연애를 하면서 리스크가 있고 감정적으로 때로는 행복한 순간보다 힘든 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을 찾는 이유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의 본질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없는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만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해가 가시죠? 정리를 하면은 실제로는
나를 만나려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만나려고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억압되거나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채우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돌이켜 남성성이 강한 남자는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외로워요, 항상. 그래서 공감과 수용력이 강한 여성성만을 가진 여자를 만나려고 해요. 자, 균형이 안 이루어지면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좋은 관계, 좋은 연애를 하려면은 내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의 균형을 키워야 돼요. 그 균형이 이루었을 때서야 진짜 좋은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독립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공감과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이런 선택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안에서. 자, 그러면 지금 반대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공감과 수용을 많이 하고 자신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관습,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좀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공감과 수용보다는 내 의견을 일단 말하세요. 의견을 말하고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한번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독립적 사고와 자립적 사고, 자립심과 독립심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공감과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마 주변에서 넌 너무 독단적이고 직설적이야 라고 많이 말했을 거예요. 그 성향을 반대로 조금 더 가져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상대방을 만났을 때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동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양분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경험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유형에 넣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넣을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난 남성성, 여성성 어떤 것을 가진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진짜 좋은 관계로 형성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오히려 그러한 몇 가지 유형을 내가 보는 이유는 나의 사고적인 건강에 좋지가 않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영상들은 자기 반성을 해서 다음 관계에 좀 더 이로운 영향을 주는 것보다 자기의 도피처를 만들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진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